1억 가까이 감가가 된 거예요. 4년 만에. 이 정도의 감가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차량 중에 가장 엔진이 큰 차량이 뭐냐, 5000cc 차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이 5000cc 타우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람다까지는 어떻게 좀 감안을 하겠는데, 타우로 넘어가면 이제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마력2가 400마력이 넘어요. 400마력. 일반적인 제 카니발이 200마력이거든요. 400마력. 카니발 2대를 끌고 다닐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친구예요. 고속도로에서 악셀에다가 발 한번 꾹 밟고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도 일단 한 10km는 자연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시는 분들만 알아요. 안 타보셨죠? 말을 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이 차량이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1억 2천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감가가 얼마나 됐냐? 일단 한 4년 정도 된 2021년식 정도고요. 주행거리는 10만이 살짝 넘은 차량이에요. 요 차량이 이제 워런티는 끝났습니다. EQ900이나 아니면 G90 이런 차량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올 워런티 기간이 5년에서 12만이에요. 그러면 이 차량들이 언제 경매에 나오냐? 5년에서 12만이 지난 얘는 5년은 지나질 않았죠. 4년 정도 됐으니까 한 12만 5천, 13만. 애매합니다. 수리비 만만치 않아요. 일단 시작이 50부터 시작이고요. 많이 나오면 100 이상 올라가는 게 이런 차량이에요. 차 사기가 참 무서운 차량 중에 하나인데, 완성도가 엄청 높은 차량이에요. 이 제네시스가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 기암이잖아요. 현대에서 유일하게 미는 차량이고요. 현대의 그 대표도 이 차량 하나만큼은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엔진 출력이 얘는 남다 보니까 웬만하면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완성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감가가 1억 3천만 원짜리 차량이 3,300 정도의 시작가가 나온 상태고, 요게 낙찰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요번에 G90이 5000cc가 한 5대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G90 물량 중에 한 10%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G90이 요번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차량 번호를 보면 다 뒤에가 2213, 214, 215 이런 것처럼 같은 시기에 그냥 쭈르륵 뽑아서 장기 렌트 줬다가 반환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5000cc에 대한 로망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 연비 끝내줘요. 얘 리터당 6km 나와요. 물론 이제 고속에 올라가면 얘도 10km 이상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연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5000cc에 관심을 갖는 거에 헤이맨은 약간 놀랐어요. 근데 솔직히 동네에서 연세주 좀 있으시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한번 5000cc 타보는 것도 이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이 G90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엔진이 막강합니다. 420마력 정도 되는 막강한 엔진 V8.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리고 피스톤 하나가 잠깐 옆에서 놀고 있거나 잠깐 일을 안 해도 잘 못 느낀다라는 그런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엄청 조용해요.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특히 이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중접합이 정확히 뭔지 모르죠. 하지만 이중접합은 엄청 그냥 조용한 접합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겉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두 개가 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조용해요. 이 고급차들이 조용하지 않으면 누가 고급차를 타겠습니까? 그리고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요게 지금 롱바디인가요? 요런 소재가 라파 가죽이 그 어린 송아지의 가죽을 쓴다라고 하는데, 얘는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딱 보면 쫄깃쫄깃해요. 얘는 디자인이나 뒤에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풀옵션이고요.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마사지 기능이 들어 있어서 편하게 뒤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도 돼 있고요.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승객석 앞이 눕혀지면서 조수석이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능도 있죠. 일반적으로 플러그십 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안전장치나 사양 역시도 거의 현대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연식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지금처럼 들어가 있죠. 요 정도 타면 더 이상 옵션은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차량을 탐내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 차량을 사시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비가 시내 주행 연비 6km에서 7km 정도. 차량 무게가 또 이게 2톤이 넘어요. 공차 중량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코너링이나 주행 성능은 솔직히 좀 아쉽죠. 차가 약간 가벼워야 코너링도 좋고 주행 성능이 좋은데 가볍지 못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세가 연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이 차량을 약간 매니아 분들이 탄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가 거의 뭐 1억 가까이 감가가 된 거예요. 4년 만에. 이 정도의 감가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또 문제가 이제 결함이 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문제가 되면 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 G90 그 5.0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사나 이제 평가사랑 에어 서스펜션 문제를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보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지갑이 많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고급차가 원래 이 정도 고급차면 여기 에어 서스펜션 제어하는 이 뚜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나가면 이게 견적이 만만치 않아서 얘기를 했더니 에어 서스펜션이 없네요. 이게 이 정도 고급차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다라는 건 이건 뭔가 조금 실수한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님이 반드시 필요한 차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견적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나요? 차 사러 와가지고. 5.0 타우 엔진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기름값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 입장에서 볼 때는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 안전성. 그 K9, 더 K9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이아몬드 플랫 방식이라고 해서 이 스트로바가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쇼급슈바 마운트가 타공다리가 없어요. 그죠? 일반 차들은 여기 마운트가 여기 볼트너트가 조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식으로 하면 주행 감각성이 좋아지고 안전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얘가 고질병이라고 그러면 10만 킬로 전후에 산소 센서, 오토 센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잘 나가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정비하기 엄청 더러운 거. 너무 어렵죠. 네. 오일이 좀 소모된다? 감소가 아니에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소모. 아무래도. 그러려니 그러고 타는 차다. 그 정도만 주의하면 되나요? 이 차 구입할 때는? V8 타우 엔진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얘는 파워텍 8단 미션인데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걔가 좀 잘 나가요. 오토 미션 오일을 교환을 자주 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제작사에서 무교환이라고 해놓으니까 맞겠지 그러고 그냥 타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 토크 컨버터가 한 120, 130? 그 정도 깨져요. 그리고 밸브 바디까지 합치면 한 200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후륜 구동 기반 8단 미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리어 디퍼런셜 이렇게 오일을 대오 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오 오일을 빼면 쇳가루가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은 자체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고열이 생기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를 하더라고요. 대오 오일, 그래 10만 킬로에 그 전에 가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분명히 지금 후륜 구동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8단. 그래서 후륜 구동이니까 앞에 디퍼런셜보다는 뒤에 디퍼런셜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겠죠. 여기 한 번, 뒤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님은 5000cc 타우 엔진 이게 맞아요? 아니면 3.8 람다죠? 걔가 맞습니까? 저는 람다를 타죠. 공간이 널널하니까. 정비하기가 정비가 좋으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G90부터 모닝까지 고질병이라고 그러면 프론트 케이스, 물론 누유. 타임벨트 방식은 다른 데서 좀 많이 쓰는데, 그런 누유 문제를 작업하기가 3.8이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널널해요. 정비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 싫어한다기보다는 정비하기 싫어하는 차. 정비 기사님들은 싫어하는데 사장님들은 좋아하죠. 짭짤하니까. 이게 짭짤하니까. 얘네들 순정 부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략? 이 정도면 뭐 한 150 나오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이스처 업소먼트라고 그래서 흡습제를 저는 자주 가르라고 그랬어요. 단골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단골들이 이게 손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갈아요.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와서. 그래도 기술료 짭짤하죠. 근데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건 좋은데 LED나 얘네들 뒤에 기판 전자회로 있잖아요. 그거 망가지면 아까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안평 가면 한 3, 40명 하긴 하더라고요. 장안평을 보내면 제가 이게